안녕하세요. 터보택시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가 이슈입니다.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 서비스의 위기와 혁신 방안. 저는 저 보고서를 쓰신 분들이 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율주행 택시나 AI로 대체되는 시장에 대해서 얘기 드려보죠. 우리 택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택시만 자율이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영역이 사실은 자율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속도가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자율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택시가 더 이상 팔지 못하고 가치가 없어지지 않냐. 근데 그 시점이 되면 다른 상당수의 직업도 사실상 자율로 다 대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보고서 짧게 한번 보시고 뒤에 얘기 드리죠. 본 연구는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율주행 택시 시장의 글로벌 흐름과 관련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혁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근데 한국은 느리다. 라는 그런 얘기겠죠.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AI 기술을 기초로 한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자율주행 택시의 상용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자율주행 택시 도입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소비자 후생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가피한 흐름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우리는 이에 뒤처지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기술적인 측면 외에 우리나라 택시 시장이 여전히 전통적 개념의 택시로 운영되면서 새로운 서비스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이 AI와 결합되면서 운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인간이 룰을 코딩해주는 룰 베이스 단계를 벗어나 AI가 스스로 학습하며 운전하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이게 여기에서는 어떤 기업의 예가 없어요. 근데 이 기업의 예가 어디냐? 바로 테슬라입니다. 이건 한국은행의 보고서니까 직접 기업에 대해서 언급은 없어요. 근데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는 이걸 못해요. 그냥 유일하게 지금 자동차를 만들면서 이 기술, AI를 통해서 학습을 빠르게 시키고 있는 기업은 유일하게 단 하나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테슬라 차량은 우리가 지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산 자동차로 이미 웬만큼 자율로 가는 건 미국, 호주 등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냥 내가 산 자동차로 내가 자율로 달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냥 테슬라 차량을 사서 그 테슬라 차량으로 택시를 하면 돼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율주행 택시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기존 택시 산업도 위협. 기술 발전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율주행 택시 시장은 2024년 30억 달러에서 2034년 1,900억 달러로 연평균 51.4% 성장을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성장할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그다음 미국과 중국이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율주행 택시가 보편화될수록 기존 유인 택시 산업을 위협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데 이건 착각이죠. 자율주행 택시가 투자를 바탕으로 기업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사람의 운전하는 택시가 없어져야만 해요.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가 존재하는 한 자율주행 택시는 지금 예상처럼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한편 사업구조 측면에서 자율주행 택시 제조업체가 자율주행 택시 사업을 직접 운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결국은 뭐다? 한국에서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자동차를 직접 생산하면서 택시 산업까지 가져가면서 국가에 굉장히 큰 자율주행 택시 시장도 가져가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제조 분야에서 주요국과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가 지연되면서 경쟁력 순위로는 미국, 중국보다 뒤처지고 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AI 기반으로 변화한 후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간 기술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특별한 개선 노력이 없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자동차를 맞춤 제작하는 추종자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한국에서 지금 AI 기반으로 자율주행의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테슬라밖에 없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게 테슬라고 그 다음에 중국 안에서 중국 기업들입니다.
이 AI 기반으로 빠르게 학습시켜서 발전하는 자율주행 택시까지 갈 수 있는 기업이 사실은 지금 국가로 보면 미국과 중국, 그다음 기업들로 보면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밖에 없습니다. 미국 기업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테슬라와 웨이모. 웨이모는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의 구글입니다. 즉 미국에서는 테슬라와 구글 두 회사가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주요 상위권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결국 세계 시장으로 나오면서 그 국가의 자율주행 택시 시장을 먹을 것이다 라는 걸 걱정하는데 일반적인 국가는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자국에 자동차 산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국에 자동차 산업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동차 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동차 산업이 이걸 먹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한국의 자동차 기업은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이 소프트웨어의 발전 정도에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들이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걔들이 한국 시장도 먹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의 뉘앙스라고 저는 느껴져요. 우리나라는 그간 전통 택시 산업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 이러한 보호 정책이 오히려 택시 서비스의 경쟁력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많다. 그냥 상투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분은 택시를 운전하지도 않겠죠, 당연히. 경험도 많지 않겠죠. 지금 한국에서 택시 서비스는 거의 최고예요. 왜? 비용 대비 서비스가 최고죠. 여러분들이 이걸 카카오 말고 우버를 해보면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 우버는 손님들이 이용을 하고 직접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손님이 뭘 기준으로 평가를 할까요? 첫 번째 요금, 두 번째는 서비스겠죠. 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하게 서비스를 하는데 5점 만점이에요. 그 얘기가 뭐예요? 외국을 많이 다니는 외국을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많은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왜 5점 만점을 주죠? 비용이 저렴하면서 서비스가 괜찮기 때문이죠. 한국의 우버의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높아요. 그 얘기는 한국의 택시,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가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책상에 앉아서 펜을 굴리는 이런 분들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저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상을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물론 많이 고민을 하셨겠지만 현실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장이 기술 발전이나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정확하지 못함에 따라서 새로운 택시 서비스 출시가 지체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다. 새로운 택시 서비스. 그 새로운 택시 서비스가 뭐죠?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냥 두리뭉실하게 적혀 있어요. 그간 정체된 서비스 산업 구조와 높은 개인 택시 비중을 고려하면 준비 없이 자율주행 택시 시대를 맞이할 경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택시 종사자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손해를 안 본다니까요. 우리 기사들은, 한국의 기사들은 테슬라를 사서 테슬라로 우리가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하면 돼요. 자, 자율주행 택시가 뭐예요? 말 그대로 자율주행이에요. 거기에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아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율주행으로 택시가 운행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이건 미국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테슬라가 직접 로봇택시로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우버를 운행하는 기사들이 자기가 테슬라를 사서 테슬라의 FSD를 이용하면서 사실상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한국의 정부가 그냥 테슬라를 열어주면 돼요. 한국의 테슬라가 FSD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테슬라를 사서 테슬라로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운전석에 앉아서 여행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만 위급한 상황에만 우리가 개입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걸 우리가 자동차 산업이 있는데 지금 상태면 외국 기업이 이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 어떻게든 가져가야 되지 않냐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규제 등을 통해 자율주행 택시 진입을 계속 차단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경쟁력 확보 필요성, 소비자의 요구, 기술 도입 금지에 따른 무역 갈등 소지 등으로 결국에는 자율주행 택시를 도입해야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 누가 차단을 하고 있죠? 자, 자율주행 택시라는 흐름을 막기 힘든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경우 관련 산업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택시 사업이 급격하게 위축되며 택시 기사를 포함한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누가 이걸 막고 있어요? 자율주행 택시가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주기 위해서는 택시 면허 총량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총량? 그러면서 뜬금없이 자율주행 택시가 아니고 운전자가 존재하는 지극히 기존의 택시와 다를 바 없는 서비스의 예시를 듭니다.
자, 이게 도대체 자율주행 택시와 무슨 상관이 있죠?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얘기하는 이 타입 1, 이게 자율주행 택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 이미 택시의 서비스 다 존재하는데 그냥 약간만 다른 것들이잖아요. 자율주행 택시를 앞에서 밑밥 쭉 깔아놓고 굉장히 뜬금없이 이런 걸 얘기하죠. 더 나아가 자율주행 택시를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별도의 사업으로 정의하는 방식 또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 택시 진입에 대한 규제의 문을 열어준 후 실제 운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테스트 규제 완화 등 세부 규제들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자, 정책당국이 택시 종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금액을 제시하고 택시 면허를 매입할 필요가 있다. 호주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성공 사례를 만드는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순차적인 개혁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에서도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텍사스 오스틴 같이 뉴욕 등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크지 않은 거점 도시를 검증을 마친 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자율주행 택시 도입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기존 택시 면허 매입 부담이 적은 지방을 중심으로 여객자동차법 등 규정을 개정하고 기존 택시 면허 매입 및 이익 공유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관련 전후방 사업을 성장시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자율주행 택시 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자, 이제 대충 이해가 되죠. 흐름을 쭉 보면 자율주행 택시로 밑밥을 깔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예요. 결국 대기업이 자동차 택시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정부는 세금을 통해서 택시를 매입하고 그 다음 대기업군들이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권리를 허가받으면 거기에 차량 대수를 꾸준하게 늘릴 수 있게 해주면서 자,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그 개인 택시는 정부가 세금으로 줄여줘. 대신 반대편에서 줄여드는 만큼 자율주행 택시가 늘어나는데 그 자율주행 택시의 권리는 그 운영 및 하는 건 대기업이 해야 돼. 근데 그 대기업이 자동차 관련 기업. 결국은 이 얘기가 뭐다?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가 자율주행 시작하면서 차량을 늘리면서 택시 시장을 점유하고 반대로 정부는 세금을 써서 택시를 줄여주고 이게 긍정적인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네,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에서 서비스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냥 밑밥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자율주행 택시나 자율주행 차가 연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거 10몇 년이 넘어잖아요. 우리 택시 기사님들은 다 알잖아요. 인천공항에도 하고 있고 저기 세종에도 하고 있고 그다음 저기 신도시 쪽이나 아니면 상암이나 그쪽에서도 자율주행 차 테스트하는 구역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연구 개발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제대로 된 자동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좀 불편하겠지만 뛰어난 연구원들에게 불편하겠지만 우린 기술이 너무 허접해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한국의 자동차나 한국의 그 산업이 그 자율주행 택시나 자율주행 자동차를 완벽하게 돌아다니도록 할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연구한다고 실제 차량을 이제 테스트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몇 년 못 가요. 그래서 이런 차들이 실험한 게 이미 10몇 년이 넘었지만 지금 제대로 완성해서 이제 굴러다니고 있는 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산업의 기술이 부족하냐 그걸 먼저 물어보셔야죠. 마치 누가 보면 택시 기사들이 반대해서 우리가 무슨 자율주행 차가 안 돌아다니는 줄 알겠네요. 택시 기사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 기사님들 중에서 자율주행 택시 실험하고 있다고 우리가 머리띠 두르고 반대하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반대 안 한다니까요. 빨리 좀 만들어 주세요.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산업의 기술이. 그럼 왜 기술의 산업이 없냐?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이 물론 이제 존중하지만 사실은 뺏기면서 성장한 산업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전혀 다른 AI와 결합해서. 자, 여기에서 지금 테슬라, 미국의 테슬라, 그다음 구글, 그다음에 중국의 화웨이를 비롯해서 아주 상위권 기업들. 자, 얘들만이 이게 성공하고 있어요. 그 외의 기업은 글로벌의 자동차 회사들도 다 못하고 있어요. 당연히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도 그걸 못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무서운 게 뭐냐? 지금 이 한국은행이나 이 한국의 자동차 사람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바로 테슬라 차량이에요. 중국의 뭐 바이두나 화웨이 걔들 차량이기도 하고 그다음 테슬라나 웨이모 같은 차량이에요. 왜? 우리 기사님들이 택시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여유가 있잖아. 없는 분들이야 뭐 소나타 뽑는 거고 여유가 돼. 그러면 내가 테슬라를 사는 거야. 그 테슬라를 사서 FSD를 그냥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900만 원, 100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차 내년에 이제 테슬라 모델 Y 저렴한 거 나옵니다. 한 4천 나오겠죠. 그다음 거기에 1000만 원 기술 FSD 딱 하면 그 FSD가 한국에 이용만 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사실상 자율주행 차가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 택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관리자로 우리는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율주행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부정적이겠죠.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걸 자율주행으로 우리 택시 기사가 밀려난다 이렇게 단순히 너무 순진하게 보시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걱정하는 건 우리 기사들이 적극적으로 테슬라나 자율주행 가능한 차를 사서 그 기술을 이용해 버렸을 때 결국 더 이상 한국의 뭐 현기차 택시를 사지 않고 그리고 그런 차를 운행하는 기사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피로가 낮으면서 운행해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기사들은 더더욱 테슬라를 사겠죠. 그 붐이 혹시 시작되지 않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기사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다. 다만 네, 그렇죠. 국가 입장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걱정하는 것이겠죠. 자,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요걸 듣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이걸 개인 택시나 이 자율주행 차, 택시에만 한정해서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모든 영역이 빠르게 자동화로 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영역이. 자, 이건 뭐냐면 로톡이에요. 이 출처는 로톡입니다. 로톡이 뭐냐면 변호사가 필요할 때 변호사와 쉽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형사, 폭행, 협박, 뭐 명예훼손, 그다음 부동산, 금전, 민사 등 해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변호사를 쉽게 만나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가 비용을 내잖아요. 그러면 뭐 변호사랑 뭐 15분 대화하는데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 정도만 하면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 먹고 한 100만 원만 쓰면 변호사 한 3명, 4명, 5명, 6명과 한 15분 정도씩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변호사를 이렇게 빠르게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변호사들이 경쟁이 치열해지죠. 변호사는 지금 1년에 한 1000명이 넘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변호사를 길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그 대화를 하면서 대략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건 그나마 우리가 비용을 내고 이제 예전과 다르게 변호사를 쉽게 만나면서 우리가 뭔가 변호사를 뭐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길게 가지 않고 그 재판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 아니면 재판으로 가는 게 유리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대략 그림을 알 수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는 재판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그냥 합의로 끝내느냐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변호사를 안 찾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돈을 많이 버시지만 예전보다 변호사들이 힘들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다음 단계, 로톡이라는 형태만 하더라도 무서운데 이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뭐냐면 법률 서비스 AI예요. 자, 이미 판례가 있잖아요. 1심, 2심 대법원까지 해서 판례가 이미 다 있잖아요. 그 판례를 바탕으로 다 정리를 해놓고 우리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어떤 법적인 문제를 저질렀고 거기에서 내 피해자는 어떻고 가해자는 어떻고 그다음 여기에서 내가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 자 이런 걸 집어넣으면 기존의 판례를 바탕으로 내가 집어넣은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지를 쫙 뽑아주는 거예요. 예상 데이터.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재판까지 갈지 1심, 2심, 3 대법원까지 갈지 아니면 그냥 합의로 끝낼 건지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고 끝내는 노력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멀지 않아서 우리는 법률 AI를 통해서 다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를 안 찾겠죠. 찾는 비중이 굉장히 낮겠죠.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들의 문제가 뭐예요? 변호사의 수요가 급감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감소하고 있어서 변호사들이 예전만큼 쉽게 돈을 못 버는데 앞으로 더 심한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야, 변호사를 살리기 위해서 시장 막아줘 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이 우리 택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택시는 오히려 어려워요, 이게. 반면에 변호사나 다른 영역, 전문가의 영역 모두가 이렇습니다. 세무 마찬가지예요. 요즘 여러분들 뭐 3.3이나 그런 것들 많이 쓰시죠. 예전 같으면 어디 대형을 맡기거나 뭔가를 하긴 하죠. 그것도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직접 세금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그냥 내 개인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3.3이나 이런 프로그램 앱들을 이용하면 한 번에 세금 신고하는데 몇만 원만 주면 내 개인 정보, 자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다 긁고 와요. 긁고 와서 거기에서 우리가 세금 신고하는데 혜택 받을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 그냥 자동으로 신고를 해줘요. 우리가 안 해요. 자동으로 신고를 해줘요. 근데 거기에서 수수료가 몇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난리 난 사람들이 누구세요? 세무사, 사무소. 예전 같으면 세무서에 일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정년 퇴임하거나 나와가지고 세무사, 사무소 차리면 떼돈을 벌었어요. 근데 지금 그 세무사, 사무소에 일이 급감하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망하는 회사들도 많지만 거기에 굳이 맡길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는 손안에서 핸드폰 하나로 몇만 원에 그냥 세금 신고를 간단하게 하니까 그쪽에 수요가 없어요. 그럼 이것도 세무사를 살리기 위해서 해줄 수 있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자동화로 가는 이 흐름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반대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리고 우리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다들 반대를 안 해요. 난 지금까지 이 자율주행 택시를 반대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반대한다라고 막연히 얘기를 하고 그로 인해서 기술 발전에 영향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 기사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우린 반대를 안 한다니까요. 오히려 빨리 만들어주고 그 기능 탑재한 자동차 내놓으면 우리가 그거 운전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게 뭐인 것 같아요? 저게 테슬라 차량입니다. 테슬라가 내놓은, 현재는 아니에요, 미래에 서비스할 테슬라 로봇, 테슬라 로봇 택시예요. 근데 자율로 다니는 그 기술보다 얘들이 초반에 출시하면서 무슨 저 기계가 뭐냐면 지금 저게 뭡니까? 실내 모니터를 닦아주는, 의자를 닦아주는 저기 동그라미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계가 있죠. 그 다음에 저기 위에는 뭐냐면 차가 입고되면 자동으로 먼지를 빨아들이는 기계예요. 자, 테슬라가 얼마나 뛰어나냐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처럼 뭐 뜬구름 시계, 뭐 자율주행 시대에 뭐 이딴 얘기 안 해요. 얘들은 이미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어요. 그 앞서 있는 상태에서 얘들이 지금 뭘 하냐? 저 로봇 택시를 공개하면서 현실적으로 청소를 빠르게 처리해내는 이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로봇 팔 같은 것들이 실내를 자동으로 다 쓰레기를 청소해주고 정리해주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택시가 왜 자율주행 택시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에서 바로 이게 있죠. 결국 택시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쓰지 않는다, 더럽다, 그게 몇 번 반복되면 도저히 그걸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청소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해진다. 자, 그 중에서 청소의 영역을 이렇게 자동화하는 기계를 애초에 이 서비스를 얘기하면서 바로 내놨어요. 그만큼 테슬라는 뜬구름 잡는 회사가 아니에요. 자, 이 테슬라의 로봇택시의 청소 로봇이 뭘 하냐? 센터 콘솔 및 터치 스크린 자동 세척, 좌석 및 바닥용 고성능 진공 청소, 물건 자동 제거, 그 다음 문 손잡이, 창문 및 내부 트림 청소, 깨끗한 트렁크를 위한 자율 청소 및 소독 등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차가 입고가 되면 쫙 진행이 돼요. 그리고 다시 새거 상태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충전을 하고. 자, 이 정도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한국은행 전문가 분들이나 이런 한국의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는 무서운 거야. 왜? 우리 택시 기사들이 이미 자율로 달릴 수 있는 저 테슬라를 사서 저걸로 FSD가 한국에서 시작되면 이제 입소문이 퍼지겠죠. 그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제가 그 테슬라 택시 카페를 하나 만들게요. 요것도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해 주십시오. 저도 지금 생각으로는 내년에 테슬라 택시로 바꿀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FSD가 풀리겠죠. 그러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그 FSD를 바로 사서 실제 테슬라 택시를 하면서 얼마나 자율도가 올라가는지, 자, 운전에서 내가 얼마나 개입하는 비중이 적어지는지, 물론 손님이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쓰면 불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그걸 이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직접 운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올리고 해볼게요. 아직 국내에서 FSD는 안 됩니다. 근데 국내에서 이미 테슬라 차량으로 택시를 이용하시는 기사님, 운행하시는 기사님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숫자 자체는 많지 않지만 중요한 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게 공포인 거죠. 결국은 그렇게 변하면서 택시 기사들의 택시에 대한 수요, 한국 자동차 택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그 다음 이 택시의 자율주행 택시 시장이 기사들이 수익을 취해버리는 형태가 되는 게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 드리면 우리 택시 기사님은 자율주행 택시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테슬라 사서 직접 해버리면 그 자율주행 택시와 비슷한 급의 그런 이득을 오히려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굉장하죠. 근데 산업이나 국가 입장에서 그건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방향은 적극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서 개인 택시를 매입하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 그렇게 줄어드는 택시의 숫자를 자동차 기업에게 혹은 산업 기업에게 자율주행 택시로 주면서 이걸 전환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지막까지 그게 팔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다. 다만 우리 기사들이 기분 나빴던 건 우리 기사들은 자율주행 택시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솔직히 한국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건 지금 연구하겠다는 건 다 인정해 주잖아요. 강남에도 돌아다니고 있고. 다만 본인들의 기술 부족이에요. 그걸 자꾸 우리 택시 기사 탓으로 돌리니까 그게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우린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 자율주행 택시, 테슬라를 적극적으로 사서 이 택시로 운행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 정도 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